이민수의 경제토크 IBK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역시나 뭐 주도주로서 쭉쭉 독주하면서 뻗어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역시 주도주로서 가장 좀 미들맨이긴 합니다. 네. 반도체 업황, 그다음에 반도체를 볼 때 뭐를 지금 핵심으로 봐야 되나요? 네. 뭐 오늘 하이닉스 발표가 됐지만 네. 뭐 적자폭이 많이 줄긴 했지만은 컨센 대비로서는 적자가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죠. 네. 1조 7천억 정도의 적자가 나왔는데 시장에서 한 1조 한 4천억, 5천억 이 정도까지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D램 쪽은 이제 흑전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게요. 뭐 나름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시장이 또 빠지는 과정에서 네. 약간 컨센을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한 5% 6% 정도 하이닉스도 좀 급락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26일 기준으로는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예. 더군다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뭐 신고가를 올해 냈지 않습니까? 네. 적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신고가까지 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가 아웃퍼폼을 했었다는 점에서 다소 좀 가격 조정세가 오늘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한 전망을 뭐 본다면은 반도체 쪽이 역시나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업황도 그러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AI 관련된 이야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 PC용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이제 새롭게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그렇죠. 예. 애플 같은 경우도 AI 관련해서 이제 칩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년간 수십억 달러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 올해 엔비디아 관련된 AI 서버 그 관련된 칩을 한 2, 3천 개 정도 뭐 사는 걸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메타나 다른 쪽에서 먼저 구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애플이 이제 확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인데요. AI 서버 관련된 전체 이 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 3천 개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재 캐파의 한 1.5배 정도로 애플이 사가는 건데 내년부터는 한 2만 개 정도까지 아마 애플이 가져갈 걸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플이 한 5% 정도 수준 되는 물량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2만 개면 올해 물량에 대비해서 10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격도 비싸겠죠. 그리고 다른 서버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클라우드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차별화됐고 알파벳 쪽은 클라우드가 조금 취약해지면서 실적은 괜찮았지만 클라우드 쪽의 성장률이 조금 약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순서대로 처리하는 CPU보다는 동시에 여러 개의 병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GPU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CPU보다는 GPU가 좀 더 중요해졌고 물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챗GPT의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엔비디아의 A100 GPU가 1만 개 정도, 1만 개 정도가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챗GPT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휴대폰에도 챗GPT를 이용한 AI 관련된 뭔가가 기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갤럭시 다음 차기 버전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뭐 기능들이 좀 탑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D램에 대한 탑재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위당 탑재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뭐 자율주행과 같은 시장도 열리게 될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바이두, 테슬라, 네이버 투자 참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HBM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HBM3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3, 2 그다음에 뭐 4 이렇게 계속적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결국 점차 넘어가는 거고 그럼 결국은 엔비디아도 뭐 AMD도 HBM3 관련된 GPU 출하량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HBM3와 그다음에 HBM3E라고 되는 제품이 주류가 될 것이고 그 뒤는 4로 넘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잘 대응을 할 것이냐 보이는데 글로벌 HBM 시장은 22년 기준으로서는 약 23억 달러, 약 3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였다면 25년까지로 본다면 현재 103억 달러, 약 14조 가까운 시장으로 연평균 64%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시장 조사 기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캐파들은 풀로 찼다고 그러거든요. 수요 캐파가 5도가 이미 풀로 찼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주로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약 15만 원 정도까지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PBR 2배 정도 수준입니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러면 하이닉스가 주가 좀 더 올라가면 이걸 팔고 삼성전자를 언제 살까 스위칭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13만 원 위로 뭐 14만 원 이렇게 막 올라가면 PBR 2배 정도까지 근접하는 거라서 거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뭐 그렇다면 하이닉스를 좀 줄이고 뭐 삼성전자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을 한번
보는 방향도 우리가 네.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 쪽에 테스트 물량 나가고 엔비디아 쪽 가능성이 열렸다고 기사가 나왔을 때 그날 삼성전자 7% 올랐나요? 급등하는 날 하이닉스는 빠졌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나 이런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결정이 나오면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못하느냐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닐 것이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TSMC가 이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캐파 이걸 맞추려면 TSMC가 지금 하고 있는 COWS 그러니까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이 구조인데 이 관련된 캐파를 TSMC가 2배 이상 늘리더라도 지금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캐파를 못 맞춥니다. 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어디든 간에 대부분 TSMC 쪽에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쪽에서 조달을 해야만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회가 삼성전자에게 있다는 거고요. 결국 지금 일부 이제 리서치 쪽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고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아마 4분기 말쯤에 연말쯤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아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전자가 어떻게든 엔비디아 쪽과 들어간다는 것은 좀 결국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캐파나 요구되는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엔비디아 쪽에서는 결국은 삼성전자 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독보적으로 HBM 관련된 수요를 받고 있는데 결국 지금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기대감은 전자 쪽으로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간다. 그리고 전자는 지금 AMD 쪽 물량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AMD 물량이 내년 1분기부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현재 삼성전자의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을 HBM 관련된 종목을 좀 봐야 된다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조금 그 관련된 밸류 체인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다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 밸류 체인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죠? 네.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을 봐야 된다고 했다가 사실은 또 조금 네. 약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 소부장 쪽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네. 결국 이제 칩릿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구현을 해야 되고 HBM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칩릿 기술이 뭐냐면 반도체 칩을 여러 개로 잘게 나누어서 제조한 뒤에 이거를 하나의 칩으로 결합하는 기술을 이제 소위 말하는 칩릿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러면 하나의 칩을 결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본딩 패키징 네.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칩릿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패키징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게 추후에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패키징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정이나 설계 효율을 개선하면서 설계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기술을 보면 되는데 이종 집적에서 이제 수많은 기술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중요한 패키징 기술 쪽에서는 본딩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본딩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미 반도체가 네, 그렇죠. 계속 주목을 받는 거고 TSV라고 하는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구멍 뚫는 칩을 거. 여러 개 쌓아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연결하는 네, 네.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게 이제 TSV고 거기에 대해서 TC 본딩이라는 것을 이제 한미 반도체가 PC 본딩 이제 공장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장비를 갖고 있다. 그거 이제 지금 하이닉스하고 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TC 본딩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TC 본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드밴스 패키징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기술들이 이제 본딩이 TC 본딩이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그 다음 기술은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나온다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네. 다음에 대한 넥스트 레벨로.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넘어가겠죠. 근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초고성능 뭐 PHC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어플리케이션 등등에 적용되는데 아마 AI 서버용 HBM4에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갈 걸로 기술적인 진보는 그렇게 기술은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말 정도에는 삼성전자가 버퍼리스 HBM이라는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이를 적용한 HBM4는 전력 효율성이 40%나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아마 시간 지연 이게 이제 라텐시라고 불리는데 시간 지연도 약 10% 그러니까 데이터를 읽는 시간도 한 10% 정도 절감이 되면서 상당히 개선된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베시라는 뉴질랜드 회사가 있는데 이때 본딩하는 회사인데 장비 회사인데 이 베시라는 회사에 따르면은 HBM 시장의 38%가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전망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원가입니다. 너무 비싸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은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이 시장에서 약 한 15% 정도 수준 그리고 기존의 TSV, TC 본딩 우리가 이제 한미 반도체가 하고 있는 이 본딩이 한 85% 시장 점유율로
25년, 27년 정도까지도 가면 TC 본딩이 그래도 가격적인 원가 측면 때문에 TC 본딩이 주류가 이룰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법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쪽 관련된 이야기에서도 본딩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보다는 기존의 TC 본딩이 여전히 주류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지금 네. 주로 SK 하이닉스만 주로 납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만 삼성전자 쪽에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그 관련된 이야기도 아마 좀 최근에 기사가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야기가 뭐 아마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본딩 장비 들어가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미 반도체가 한번 굉장히 주가가 한번 주춤했고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가 장비로 들어온다. 하이닉스 쪽에.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MS를 뺏길 거라고 이야기가 루머가 돌면서 그때 주가 한번 확 빠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들어가는 거죠. 배시 쪽이 힘들다고 봤을 때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가 다 이제 다시 회복하면서 주가 올라왔고 최근에 그 6만 원 선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뭐 밴드 상단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미 반도체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마 기판도 글라스 기판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네. 아마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미 반도체 수혜도 지속될 거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 그 대표이사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부회장, 네, 그렇죠. 자기 주식 사대요. 네, 그러니까 뭐 내부자가 주식을 산다고 해서 그 주식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개런티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향후에 자기 회사가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림이 좀 어느 정도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자사주까지 사면서 시장도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역시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AI 반도체 포커스 ETF라는 상품이 나왔거든요. ETF 상품이. 거기에 재밌는 게 75%그 펀드의 75% ETF의 75%가 삼성전자 25% 하이닉스 25% 한미 반도체 25% 맞아요.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와 동일한 물량을 한미 반도체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5%는 기타 등등의 HBM 관련된 소부장을 산다고 하니까 그만큼 수급적으로도 한미 반도체의 포지션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한미 반도체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STI라는 종목이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HBM 캐파 증설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 쪽에서 이 관련된 STI 쪽에서 아마 HBM3E용 플럭스리스 리플로우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STI 같은 종목들도 지금 이야기가 좀 관련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DIT라는 종목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SK 하이닉스양 레이저 어넬링 장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기 HBM3E 버전에는 1비 공정 적용에 따른 수율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1비 캐파 확대 그리고 주고객사의 HBM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 선점을 위한 어떤 장비가 들어간다 본다면 아마 DIT의 어넬링 장비, 레이저 어넬링 장비 채택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근데 어넬링 장비가 뭡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자면 반도체 소자 계면상, 이 면상의 결함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필수 공정 장비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게 어넬링 장비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랜지스터 성능도 향상시켜주고 그다음에 고집적화 그리고 고전력화 그리고 전자 이동량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어떤 결함을 제거시켜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게이트에서는 누설 전류가 상당히 좀 많이 생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누설 전류를 잡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어닐링 장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DIT라는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닐링 하면 HPSP잖아요. 요즘 주목. 그 회사도 여전히 주목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이야기도 드리려고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역시 이것도 향후에 하이브리드 본딩 시에 아까 침릭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좋은 어닐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HPSP도 역시 수혜주로 같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과 관련도 마찬가지지만 네. 삼성전자 관련 쪽에서도 그렇죠. 아마 관련된 네. 쪽도 아마 충분히 기술력을 갖고 삼성전자 최연상에서는 하나마이크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HBM3 IP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IP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아마 시놉시스 외에 아마 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2개 업체가 양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HBM3 IP를 제공하는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과거에는 램버스라는 회사가 HBM2까지는 IP를 오랜만에 제공했어요. 듣네요, 램버스. 예. 근데 이게 2023년 9월에 이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경쟁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면서 결국은 지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와 그다음에 시놉시스 이 2개 회사가 글로벌 IP 양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같이 관심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의 핵심 포인트 관심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